미국에서의 22년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온 지 이제 10개월째예요. 솔직히 말하면 젊은 패기로 무작정 떠났던 이민 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줄 몰랐죠. 처음엔 모든 게 새롭고 신나 보였지만 막상 살아보니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.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. 나름대로 일도 하고 친구도 사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주눅 들어 있더라고요. 나를 나답게 보여주기보다 괜히 민폐 끼치지 말아야겠다, 튀지 말아야겠다,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어요.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동네를 걷는데요. 이게 참 별거 아닌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시장에 가서 과일도 사고 낯선 동네 카페에 들어가서 핸드드립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멍하니 밖을 구경할 때 아,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. 길거리 분식집에서 떡볶이 사 먹을 때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고를 때도 너무 소박하고 당연한 일상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어요. 나이 먹고 보니 진짜 내 나라가 최고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1. 은퇴 후 돌아오는 사람들. 제가 아는 형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. 이분은 30대 후반에 호주로 가셔서 현지에서 기술 이민으로 자리 잡았는데 결국 60세 넘어서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. 처음엔 다들 왜 들어와요? 거기서 연금도 받고 살면 좋잖아요. 이렇게 말했죠. 근데 형님 말씀이 거기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국처럼 마음 편히 수다 떨 친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주말에 친구들이랑 막걸리 한 잔 기울이고 어릴 적 이야기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웃을 수 있는 거, 그게 그렇게 그리웠대요. 결국 돌아오셔서 지금은 시골집 지어서 텃밭 가꾸시면서 마을에 간 노인 일자리도 다니시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. 2. 귀국 후 공감의 힘. 또 다른 분은 55세에 미국에서 귀국하신 여성분인데요. 그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청소 일을 오래 하셨대요. 힘들고 서러운 날이 많았지만 애들 대학 졸업할 때까진 무조건 버티자 하고 이를 악물고 사셨죠. 그리고 드디어 한국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? 초등학교 동창회 가는 거였대요. 학창 시절 친구들 얼굴 보면서 자기는 그제서야 나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영어도 필요 없고 미소만 지어도 마음이 통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따뜻했다고요. 3. 전문가적 관점. 은퇴 후 삶의 질은 관계와 공간감에서 온다. 경제학자들이나 은퇴 코치들은 늘 말합니다.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. 물론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먹고 살 수 있죠. 하지만 하루 종일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은퇴 자금만 붙들고 있어봐야 마음이 허하면 결국 몸도 아파져요. 관계라는 건 가족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시장에서 과일 사러 갔을 때 가게 사장님이 오늘은 복숭아가 달아요. 이렇게 말 걸어주는 것도 관계예요. 동네 카페 알바생이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으시죠? 하고 기억해주는 것도 관계죠. 또 하나,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공간감이에요. 즉, 내가 있는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느냐는 거예요. 이민 생활이나 타지 생활이 길었던 분들이 한국 돌아오면 좁아터진 골목길도 반갑다고 해요. 발에 익은 길, 향기, 간판, 말투, 이 모든 게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. 이게 결국 심리적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4. 현실적 사례. 68세 남성의 귀국 선택. 68세인 한 분은 미국 LA에서 트럭 운전으로 30년을 일하셨어요. 밤낮 없는 노동으로 큰 돈은 아니어도 은퇴 자금 정도는 모았습니다.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하루 종일 TV만 보고 밥 챙겨 먹고 딱히 갈 데가 없어서 우울감이 심해지셨대요. 결국 가족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으로 귀국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시냐면 동네 경로당에서 탁구 치고 오후에는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들이랑 커피 타 마시면서 이야기하신대요. 한 달 생활비는 미국 연금으로 해결하고 심심하면 근처 요양보호사 자격증 학원도 다니신다고요. 돈은 거기서 더 쓰면 더 쓸 수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. 5. 우리는 어디서 행복해지는가? 결국 은퇴 준비라는 게 얼마 모았느냐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. 돈을 모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어야
마음이 편안한가? 누구랑 있으면 내가 나다워지는가?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. 어떤 분은 해외에 남는 것이 행복이고 어떤 분은 한국이 더 행복일 수 있어요. 중요한 건 어디 있어도 나는 나다울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내가 있을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과 건강, 그리고 관계를 잘 남겨두는 거예요. 6. 전문가적 인사이트 은퇴 후 귀국 전략. 만약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해외에서 은퇴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요.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. 첫째, 귀국 전에 반드시 의료보험, 국민연금, 거주 문제를 정리해 두세요. 귀국하자마자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안 되거나 연금 수급에 공백이 생기면 곤란해집니다. 둘째, 한국에 돌아와서 할 일을 만들어 두세요. 아무 준비 없이 들어오면 초반에는 너무 좋다 하다가도 3개월 지나면 무료함과 외로움이 밀려옵니다. 동창 모임, 노인 일자리 센터, 봉사활동, 요양보호사 자격증, 작은 가게 창업, 뭐라도 좋으니 할 일을 계획해 두세요. 셋째,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. 귀국해도 예전처럼 대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 오랜 해외 생활로 말투나 생각이 바뀌었다면 초반엔 주변에서 낯설어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럴 때 내가 맞다고 주장하기보단 그저 여기는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진다고들 하십니다. 7. 마무리 결국 내 나라가 주는 위로. 돌아와서 시장 다니고 카페 가고 편의점 도시락 사 먹는 것조차도 행복하다니. 결국 우리는 너무 큰 걸 바라느라 작은 행복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. 나이 들면 들수록 내 언어로 이야기하고 내 음식을 먹고 내 풍경 속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. 혹시 지금 은퇴를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돈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만큼은 잠깐 멈추고 물어보세요. 나는 어디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했지?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의 은퇴 준비와 인생 2막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. 앞서 감성적이고 공감 중심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다가가 볼게요. 실제로 은퇴 준비하거나 은퇴 후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사례와 숫자, 팁,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은퇴 준비, 이제는 돈만큼 계획이 중요해요.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돈이죠. 당연해요. 생활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얼마를 모으느냐 못지않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60대 은퇴자의 월 생활비가 평균 250만 원 정도라고 할 때 은퇴 후 20년간 쓸 돈을 단순 계산하면 250만 원 12개월 20년 6억 원. 이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. 이 금액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으니 금융상품과 정부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. 1.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어떻게 준비할까?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은퇴 후 생활비의 기본 뼈대가 됩니다. 하지만 2030년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, IRP 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매달 80만 원을 받는다고 할 때 나머지 생활비를 채우려면 개인연금과 저축으로 월 170만 원 정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걸 매달 저축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? 만약 40대 초반에 은퇴 준비를 시작해 20년간 꾸준히 적립한다고 가정하면 연 5% 복리 수익률로 매달 약 50만 원 정도를 납입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. 2. 해외에서 귀국할 때 꼭 챙겨야 할 실무 팁?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오랫동안 살다 돌아오는 분들은 귀국 준비가 쉽지 않아요.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지? 막막할 때가 많죠. 여기에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을 말씀드릴게요. 건강보험 가입 시기와 방법, 귀국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반드시 전환해야 해요. 이걸 놓치면 큰 벌금과 과거 체납 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처리하세요. 국민연금 수령 조건 확인. 해외에서 국민연금을 내다 귀국 후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상담 예약을 하셔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
주거 환경 점검, 오래 비워둔 집이 있다면 귀국 전 물리적 상태 점검을 꼭 하세요. 습기, 누수, 도둑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3. 귀국 후 할 일 만들기 왜 꼭 필요한가? 퇴직 후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. 실제로 무계획한 은퇴자들의 70%가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할 일을 만드는 게 꼭 필요해요. 예를 들어 한 63세 남성은 귀국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 학원에 다니면서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처음엔 단순 봉사였지만 나중엔 정식 일자리로 연결되어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소득도 생겼죠. 또 다른 사례로 58세 여성은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단순히 돈 벌기보다 사람 만나는 재미에 빠져 하루가 즐거워졌다고 해요. 4. 재무관리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. 은퇴 자금이 있다고 해서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. 다음 몇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. 생활비 지출은 한 달 단위로 꼼꼼히 체크하자. 예상치 못한 병원비, 주거비 상승 등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 여유 자금은 월 생활비의 최소 3배 이상 확보하세요. 과도한 금융상품 투자 조심. 은퇴 전후로는 안정성이 중요한데 너무 위험한 주식이나 펀드에 무리하게 투자하면 큰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. 정부 지원 정책 활용하기. 예를 들어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, 건강보험료, 경감 등은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. 5. 마음 건강관리, 실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.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. 다음 몇 가지 실생활 팁을 권해드려요. 매일 30분 이상 산책하기, 걷기는 스트레스 해소와 혈액순환에 도움됩니다. 동호회나 모임 참여, 공통 관심사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울감을 줄여줘요. 취미생활 꾸준히 하기, 그림, 글쓰기, 요리 등 작은 취미라도 꾸준히 하면 자기 만족도가 높아집니다. 마무리하며 은퇴 준비, 그리고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내 삶을 꾸려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.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더해질 때 불안과 두려움은 희망과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. 내 주변에서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. 그 변화가 쌓여 은퇴 후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이끌어갈 든든한 힘이 될 거예요.